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국립전주박물관의 고고실입니다. 이 고고실에는 전라북도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많은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전라북도 역사에서 중요한 백제와 후백제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코너가 후백제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는 코너인데요. 후백제는 관련 기록에 의하면 아작의 5 아들 중 장자였던 견훤이 892년에 무주, 오늘날 광주에서 도읍을 했고 900년경에 완산, 오늘날 전주로 천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주로 천도를 한 다음에 바로 지금 보시는 동고산성, 이 일대를 중심으로 성장 발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전주에 후백제와 관련된 유적 유물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백제가 오늘날 광주와 전주 일대에서 약 45년 동안 역사가 지속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광주와 전주를 비롯한 전라도 일대에서 후백제의 역사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유적 유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 후백제의 역사를 베일에 쌓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후백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유물들은 오늘날 전라도 일대에 상당 부분 남아 있고요. 그 중에 전주 일대에 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물들은 철로 제작된 것들인데요. 이 유물들은 당시 후백제의 도읍이 있었던 전주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전라남도 광양의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바로 이 유물들이 후백제와 관련된 그런 유물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와의 표면에 새겨진 문양들을 보면 아주 독특한데요. 기존의 신라나 고려시대의 기와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보기 힘든 문양들이죠. 특히 이 순막새의 경우는 한가운데에 바람개비 문양을 새기고 그 주변으로 연꽃 문양을 새겼습니다. 바람개비 문양의 기와는 백제시대 때 나오기는 하는데요. 바로 후백제,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한 지 230여 년 만에 새롭게 건국된 후백제가 이런 문양을 사용했다는 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 마로산성에서는 이와 같이 백자와 청자편도 여러 점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특히 하부에 있는 구배 형태가 아주 독특하죠. 그리고 흙으로 만든 말 모양 토제품도 이처럼 여러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아마 제사나 의식 때 활용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주 무진고성에서도 후백제와 관련된 유물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무진고성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활용된 그런 산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무진고성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 독특한 기와들과 명문 기와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기와는 기존의 기와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문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표면에 이와 같이 봉황문으로 보이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좌우측에 날개를 표현하고 한가운데 몸통과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머리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봉황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신성한 새라고 해서 서조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명문이 새겨진 국성 또는 관, 다시 말해서 정부의 행정기관과 관련되었을 그런 건물에 사용된 이런 명문 귀화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귀신 얼굴을 새긴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안막새도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상당히 권위 있는 건물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동고산성과 오목대에서 후백제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많은 유적이 발견되었고 유물도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900년에 후백제가 전주로 도읍을 옮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주에서 가장 오랫동안 후백제의 역사가 지속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주 지역에 많은 후백제 관련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원 실상사에 남아있는 편운화상 부도가 후백제와 관련된 가장 확실한 유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편운화상 부도는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명문 중에 정계 10년이라는 연호와 간지가 견훤이 전주에 도읍한 900년의 간지를 기준하여 계산하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편운화상 부도는 910년에 건립된 걸로 추정되고 있고 후백제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도 이 부도와 관련해서 논문을 하나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동고산성에서는 후백제와 관련되었을 걸로 추정되는 백자편과 청자편이 여러 점 출토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유물들인데요. 이 백자편과 청자편도 하부에 굽이 아주 독특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런 청자와 백자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물들이 후백제와 관련되어 있을 법한 그런 유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유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유물들은 전주 오목대에서 출토가 된 그런 유물들인데요. 표면에 관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고요. 또 이 기와는 대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권위 있는 건물에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행정관서에 사용된 그런 유물임을 알 수 있고요. 이 연화문이 새겨진 순막새도 아주 우수한 제작 기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 높은 건물에 사용됐을 겁니다. 또한 전주 동고산성에서는 제작 기법이 우수한 그런 기와들이 많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평기와 표면에 명문을 새긴 이런 기와들도 출토가 되었고요. 아주 중요한 유물로 바로 이런 순막새와 안막새가 출토가 되었는데 특히 순막새의 한가운데에 바로 전주성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와가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견훤이 도읍을 정하고 큰 궁궐을 쌓았을 텐데 그 궁궐의 지붕에 사용된 그런 기와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화문 한가운데 지금은 약간 마모가 되었지만 전주성이라고 분명하게 명문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와도 한가운데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아마 새를 새긴 걸로 보입니다. 이 기와는 연화문을 새기고 한가운데 바로 전주성이라고 분명하게 명문을 새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전주 오목대 일대와 동고산성 일대에 아주 중요한, 다시 말해서 정부와 관련된 그런 건물들이 있었음을 이런 유물들이 어느 정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후백제가 936년 9월 태조 왕건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을 하면서 45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건국된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후백제가 아들들의 권력 다툼으로 일찍 멸망했지만 고려 못지않게 성장 발전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베일에 쌓인 후백제가 많이 연구되기를 기대합니다.